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전국의 시내 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이제 다음 주 방송만 하면 또 10월 방송은 또 끝나요. 이거 뭐 한 주 시작해서 한 달에 첫 방송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눈을 감았다 뜨면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고 한 달이 가는 게 정말 유수와 같다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뭐죠? 하여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지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못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는 세월 잘 가라고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밤새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 좀 있어서 좀 따뜻한 온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해만 졌다 하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싸늘하고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 뭐 강원도 어느 산골에는 벌써 눈이 왔다, 얼음이 얼었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딴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이야기였더라고요. 자, 가을이 왔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러분들 겨울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망했어요. 이거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진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였었는데 이제는 정말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기후가 확 변할 수 있는지 정말 같은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신기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기후 변화입니다.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 기후 변화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누구 탓을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오늘은 10월 24일이에요. 야, 정말 10월도 이제 5, 6일밖에 안 남았고 이제 11월이 돌아오면 2024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정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도래할 것 같습니다. 자, 테리왕자 궁중에게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변함없이 꿋꿋하게 버텨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분 지금 얼굴 좀 봐보세요, 여러분. 왜? 좀 초췌해지지 않았어요? 피곤하다거나 좀 힘들다거나 그 어떤 그 눈동자가 조금 힘이 좀 빠져 보이시죠? 저희 방송하기 전에 벌써 2시간을 넘게 방송을 여러분들이 참 하루에 방송을 한 4시간씩 하시는 분이에요. 직업이 언론인인데 이제 직업을 또 방송인으로 또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나오셨네요. 뉴스서천의 고정원 대표님 나오셨어요. 예, 인사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두 탕을 띄었습니다. 아이고, 두 탕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예, 두 탕도 어떤 거였냐면 금강호의 수질 문제와 그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그 송림 갯벌 앞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게 갯벌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누구 나오셔서 방송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나 관련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뭐 이제 우리 또 환경 전문 기자인 허정균 기자, 편집국장님 나오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천 지소교배 홍성민 사무국장. 홍성민 국장님. 네. 그다음에 이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을 지내셨던 최진아 전 원장님. 최진아 전 원장님도 모시고 예, 네. 맞습니다. 이거 전부 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서천 지역의 생태와 자연환경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그럼 오늘 방송에도 조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뭐 이제 그 금강호의 수질 문제는 지난 어제 방송에도 뭐 얘기하지 않았나요? 녹조 라떼. 녹조 라떼인데 이제 그 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아 이제는 스프가 됐어요? 죽으로 된 지역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채수를 해가지고 뜨다 보니까 뭐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그 남조류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검출이 된 거죠. 청산가리의 100배에 해당되는 독성이 가지고 있는 그거 검출됐다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신문이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좀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그 금강 해수 요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학계가 이렇게 나서서 해봤지만 네네. 그게 지금까지 그 소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가령 이것이 이제 그 낙동강처럼 이게 그 해수 유통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려라 그러면 서천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군산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제 전북도의 국회의원, 이 금강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로 하여금 이 수질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 그 중에서도 장항 송림 갯벌 쪽에는 그 갯벌에서 맨발로 걷다 보니까 3개월을 걷다 보니까 암이 치유가 됐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이 지금 밤에도 그 갯벌을 걷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 누가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 갯벌을 밟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갯벌에서 갯벌을 터전으로 그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떤 뭐 저소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를 또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처럼 갯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지금 상시적으로 그냥 뭐 그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야만 갯벌에 들어갈 수 있고, 갯벌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갯벌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해설사가 직접 그 갯벌 방문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안내하고, 그래서 갯벌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갯벌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철새들이 먹이터가 훼손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오늘 그런 얘기들로 좀 나눴습니다. 야, 정말 되게 깊은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은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깊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면은 제가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첫 곡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는요, 숨어오는 바람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숨어오는 바람소리 같이 들으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 뵐게요. 오늘 테러왕자 궁중이야기 10월 24일 방송,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소개 좀 하겠습니다. 유사님 안녕하셨고요. 야스크님 오늘은 일찍 출발하셨네요.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방송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한 1,700여 분 되시는데 오늘 눈에 띄는 분은 일단은 2분이고요. 좀 이따가 계속 보일 거니까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을이라고 하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여지는 게요.
기온과 일기의 차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들판을 한번 보세요. 이제 드디어 황금 들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나서 이제 콤바인들이 그 황금 들녘들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벼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벼를 쓰러뜨리고 뭐 요즘 뭐 장비 보니까 벼를 베면서 그게 올라가서 바로 탈곡이 되고 나머지 그 짚은 뭐 흰색 랩 같은 거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저기 마시멜로가 되는 것까지 한 방에 끝나는 장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농업도 기계화가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가을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2024년 가을날의 서천에 우리는 좀 살고 있습니다. 자, 고 대표님,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지금 소식들 준비들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서천 구민들께 처음으로 첫 소식으로 뭘 전달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요즘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해루질 하시는 분들, 조개 줍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거 하고 싶다. 예, 많은데 예,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게 그 대조기 때라고 하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때는 예, 이 물때를 잘못 맞추거나 이렇게 해서 늦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아마 제때 못 나오게 되면 그 뭐 갯바위라든가 이런 데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구조가 되기도 하는데 네네. 이번 그 15일부터 22일까지가 대조기였었거든요. 대조기라는 게 물이 대조기가- 많이 빠지고 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물이 많이 들어오는 수위가 높아진 바닷물의 높아지는.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네네. 대조기인데 그게 대조기인데 실제 그 이번에 21일 날 같은 경우가 이제 토요일 같은데요. 토요일 같은 날이 그 최대 그 수위가 높아지던 그 시기인데 네. 장항 그 물량장 물량장. 일대가 전부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7m 50 정도 그 최대 수위가 7m 50이 되는데 네. 그때 그 한 50cm 이상 50cm 사람 무릎까지 정도의 물이 많이 찼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량당 부두를 다 넘은 거예요? 예. 우와. 그래서 그 배가 그 장항항 이쪽 그 물량장 새로 만들어진 거기 말고 네. 여기 기존에 있는 국가어항인 이 장항항의 그 배가 네. 위에 그 선박이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선박이 선박이 물에 떠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물이 빠지면 전복이 되는 그런 아찔한 순간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날 같은 경우 물이 많이 찼던 것은 해일 경보가 군산은 해일 경보가 내려졌고 서천은 이제 해일 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닷물이 한 50cm 정도 높게 이렇게 그 물이 차가지고 물양장 안에 있는 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점포들이 네. 침수되는 침수가 그런 됐어요. 피해가 있는데 왜 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뭐 본질은 좀 다른 데 있지만 이렇게 이제 물이 많이 그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때 그 갯벌에 나가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들어올 타임을 놓치면 최악의 경우 실종이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항상 그 갯벌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물때가 언제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언젠지 이런 거 잘 확인하고 내가 나간 곳에서 내가 돌아와야 될 때가 어느 쪽으로 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는 게 이제 매일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에 이제 그 물이 빠졌을 때는 밤에 이제 그 횃불을 들고 나가든 후레쉬를 들고 나가든 가가지고 이제 그 뻘에 나오는 이제 개도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19일 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19일 날 오후 11시 한 30분쯤인데 밤이네요. 예.
갯벌에 그 나갔던 70대 여성이 논산에서 오신 분인데 네. 이 70대 여성이 중무장을 한 거예요. 그 저희 그 갯벌 장화도 신고 해루질 하신다고. 예,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지인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비인의 이제 할미섬 부근인데 네. 할미섬 부근에서 여기가 어딘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신고를 해서 친구분이 신고를 해서 그 119라든가 이제 해경이 나갔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로 6일째인데 아이고. 6일째인데 어제부터는 그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보령해경 어제부터는 저도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거지만 서천군 드론 발전 협회의 그 회원들이 드론을 그 띄워서 열화상 그 드론 음. 등을 가지고 가서 갯바위를 비롯해 가지고 주요 이제 그 갯바위들 내지는 수중에 있는 바위들 그다음에 이제 그물이 쳐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들을 수색을 했는데 아직 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일 동안 소방서에서는 130명, 보령해경에서는 93명, 헬기 2대 동원해서 그리고 드론도 동원해서 찾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그리고 이 해루질을 하러 갈 때는 반드시 2인 1조 이상? 2인 1조 그다음에 이제 물때 확인 예.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나올 때는 빨리 나오시라.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내다가는 큰일 목숨하고 나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첫 번째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아유,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서천 지역 주민들도 바닷가 밤중에 잘 안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어디 논산에 오셨다고요? 예. 논산에서부터 서천 오셔서 해루질 하신다고 오셨다가 벌써 6일째 행방불명이면 오늘이 6일째입니다. 글쎄요. 행방불명이면 좋은 소식을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참. 그러니까 우리 뉴스정 고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좀 전에 말씀 뭐 하나 더 욕심 부리다가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 염두에 두시고요. 밤중에 바닷가 나가서 뭐 하나라도 주워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꼭 욕심 버리시고 진짜 조금 일찍 나가셨다가 일찍 들어오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최소한 이분은 왜 혼자 가셨을까 또 궁금하네요. 글쎄요. 혼자 갔는지 여부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지인하고 같이 나갔다가 먼저 들어가고 네. 늦게 들어올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라고 했으면 그렇죠. 거기만 그 혼자 같은 지인이라도 먼저 나갔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했겠지. 다른 곳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할 일은 없잖아요. 같이 2인으로 2명이 같이 와가지고 네. 했었던 상황이라고 그래요. 야, 좀 손 붙잡고 좀 같이 다니지. 정말.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대조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대조기 때는 또 물살도 굉장히 빠릅니다. 세겠죠. 네, 세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가 만일에 늦게 나와가지고 피할 데가 어디 있는지를 그 사전에 확인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기억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가서 신고도 하면 되는데 구조 신호도 요청도 하고 할 텐데 그 당황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조개를 주우러 들어갔다가 이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지금 뭐 생존 확률은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존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해도 일단은 당사자라도 어떤 상태라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경에서는 매번 대조기를 앞두고 위험 예보를 하거든요. 하는구나. 예보를 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늘 방송에서도 그 다른 내용으로 할 때도 한 얘기지만 갯벌을 우리는 너무 그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데나 들어갈 수 들어간다.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어촌계가 관리하는 데 들어가서 조개를 캐는 행위는 그건 벌금 저기죠. 벌금물죠. 보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주요 항포구나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휴양 시설이 있는 쪽에 그 항이라든가 그런 쪽인 갯벌 입구에는 그쪽으로만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물때가 배실하는 거 알려주고 그래서 만일에 늦게 되면 1시간 전이든 30분 전이든 곧 물이 들어온다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네,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네. 형님하고 저하고 머리 차이가 2배는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형님 머리를 너무 이렇게 짧게 깎아 놓으니까 네. 나도 머리 짧게 깎아야 되겠다. 그래요. 나는 무슨 대두 산도둑 같이 나오네. 자, 어찌됐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만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당사자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일단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해루질 해보고는 싶은데 또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갑자기 덜컥 겁도 나네요. 자,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면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군에서 얘기하고 다르게 결재를 그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에? 그거를 뭔 소리예요? 좀 받았습니다. 앞뒤가 예, 달라? 뉴스어촌에서 그 이면에 오늘 그 23일자 이면에 보도했던 내용이 한신공영이 포기했던 부지에 575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재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그 군을 취재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흥? 네네. 아니 신청사 분청. 군청 신청사에. 네. 전에 이제 한신공영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18층 규모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충남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그 땅을 매입했었던 네. 그런 데인데 지지분쟁 자금난으로 해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는데 최근에 그 부지 한신공영이 포기했던 그 군사리 1198번지 일대 3367제곱미터 부지에 33평의 A부터 D까지 4개 타입의 575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군청에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고 군이 어제까지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군청 담당 직원을 하고 이제 취재를 해서 승인해준다. 이 아파트 건설이 재추진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네. 팀장이 어제 우리가 다 마감이 끝나가서 인쇄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거 승인할 수 있는 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겼다. 아하. 그래서 그 기사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인쇄가 들어갔고 그래서 인터넷판에만 기사를 내리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오늘 뉴스어촌 이면 기사를 보신 분들은 한신공영이 포기했던 부지에 575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그 군에서 승인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 때문이니까요. 그 점 착오 없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하셨군요. 네. 연락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고 뭐 그냥 하루아침에 손바닥에 집어진 거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승인을 못한 이유가 사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네. 그게 구체적으로는 네. 알려주기 어렵다. 그래서 이 수평 DMP라는
그 사가 이제 그 군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감리자 지정을 거쳐서 이제 2028년도 2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었던 건데 이게 일단 물 건너갔다라는 거. 아, 네. 물 건너간 거예요? 아니면 예, 뭔가를 예. 풀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승인하지 모르겠네. 못할 이유가 생겼다. 네. 그래서 승인하지 못할 이유가 그게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다를 텐데 일단은 그 23일 날 승인을 내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이 안 됐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사실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서천에 18층이면은 저층은 아닌데 18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좀 들어와서 또 그 인근 신청사 인근이 신청사 앞쪽입니다. 예, 예, 예. 거기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개발이 좀 돼야 되는 곳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되게 조금 뭐랄까 개발이 좀 그렇죠. 더딘 지금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예, 앞에가. 예, 건물이 한 3채 정도 지금 들어선 것밖에 없습니다. 네, 예. 어찌됐든 그것이 들어와서 서천 구민들께 뭐 이득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뭐 타당성이 있으니까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시겠죠. 네, 관공서에서. 어쨌든 매듭을 잘 지어서 뉴스 서천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제가 오보를 만든 사람처럼 그렇게 오보는 됐는데 뉴스 서천이 낸 게 아니고요. 서천 군이 오보를 낼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렇죠. 예. 뉴스 서천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데 그 오해하지 말라고 이제 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실시간으로 블루밍님 오랜만에 들으셨네요. 진짜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블루밍님은 바닷가에 밤중에 나가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찐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해피님 이유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우리 뉴스천에서 또 후속 취재를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취재를 해서 나중에 그게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그때 한번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 당장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에 뭐 급박하게 알아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뭐 그 한신공연 같은 경우가 포기했던 게 자금난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연이 전국에서 한 6군데의 아파트 건설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다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한 상태인데 이번에 새로운 저희 승인을 신청했던 이 업체 역시도 아마 그와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추측은 할 수 없으니까 요즘 추측상으로 보면 요즘 그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짓는 그게 되게 규제가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처럼 그 건설하는 담당 건설사들이 진짜 맨주먹으로 아파트를 지었던 건설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 입주민들 그 분양해가지고 분양하고 뭐 그 입주민들 명의로 은행에서 뭐 기성구에 따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어오고자 희망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다 진 다음에 자기들은 진짜 맨주먹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챙겼던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이제 중간에 만약에 잘못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아서 어떤 건축에 대해서 어떤 그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살펴보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잘못돼서 삐딱해서 부도가 나거나 유치권이 생겨버리고 나면 거기에 참여했던 어쨌든 계약금 내시고 중도금 내시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뭐 중도금을 미리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받으셨다가 잘못되면 뭐 집 열쇠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빚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천군에서 살피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만 지금 저는 해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서천군청 정문 앞이 네. 그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요새 뭐 행사가 많아서 그런가요? 축제가 많고? 행사보다도 이제 네. 그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군에 대고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들 많이들 찾아오셔서 하신 집회들을 하시는데 아, 군청 앞에서요? 예, 군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고 또 다른 그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또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집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억울하시거나 답답하시거나 해서 집회하실 텐데 혹시 그렇죠. 뭐 왜 그러시는지 이유는 아세요? 한 곳에는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미 집회를 한 데는 네. 그 기산면 황사리에 톱밥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황사리를 포함한 기산면민들이 지난번에 군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라는 지난번에 거고요. 다뤄주셨던 얘기잖아요. 다 다룬 거는 아니었었는데 인터넷판으로 해서 다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도 있지만 네. 또 다른 내용은 시초면 신흥리에 네. 이번에는 건설 폐기물을 들여와서 반입을 해가지고 순환골재로 판매하겠다는 그 업체가 또 생겼어요? 허가를 냈어요? 사업 계획서가 군에 제출이 된 겁니다. 그거를 좀 소개드리면 네. 에코타운이라는 주식회사인데 에코타운. 예, 이름 좋네요. 에코타운인데 18일 날 시초면 신흥리 273-1에서 5번지 8,821제곱미터 이 부지에 하루에 800여 톤의 혼합건설 폐기물 그다음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해서 파쇄해가지고 선별한 뒤에 재생골재로 판매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에코타운이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반경 200m 이내에 지금 5채 주택이 5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5채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7채인데 7채 중에서 5채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황사리 같은 경우도 불과 100m 이내에는 세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주택하고 가까운 곳에 이 하루에 800여 톤의 혼합건설 폐기물을 반입을 해서 그것을 파쇄해서 선별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분진, 소음 그다음에 그리고 유해 환경 네. 물질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차량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렇죠. 이거 주민들이 그리고 대부분이 다 연로한 노인들이 많은 데가 이제 시초면 아니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러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죠. 큰 사고로도 이룰 수도 위험이 있고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도로 옆에 부지를 산 겁니다. 아, 왜 그러셨어요? 도로 옆에 부지라 보니까 네. 업체로 봐가지고는 최적의 입지다. 좋은 네. 좋은데 이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것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행복주거권.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업체들로 인해 가지고 이 행복주거권을 네.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땅값도 떨어지고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좋은 경치라든가 그렇죠. 이런 들을 보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분진, 소음, 수질오염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사업 계획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들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귀촌을 한다는 게 깨끗하고 맑은 공기, 청명한 하늘, 그리고 주변 환경에 아주 자연화가 돼 있는 곳을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해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지금 이 업체가 신청한 부지 인근의 그 산이라든가 여기는 식생대가 굉장히 건강하고 아. 그리고 이제 이 매라든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던 그 숲이 건강해야 먹을 것도 그렇죠. 많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한 상태라서 아무튼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다음 달 8일까지 이 업체한테 저 사업계약서를 승인을 해준지 말지 그러니까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를 검토해서 보내는데 이 지금 현재 이제 그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부서별 업무 협의를 통해서 탑법하고의 어떤 그 저촉 여부 그다음에 이제 그 시초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 청취 그다음에 이것이 기술적으로 여기에 설치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달 28일까지 업체한테 이걸 그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통보를 해줄 계획인데 시초면 주민들이 조만간 28일 전까지 군에다가 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초면에서 오가는 주민들 그다음에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대 서명도 받고 그 반대 서명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 이유를 단 그 저 반대문 탄원서 요구하고 같이 군청 군수에게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군청 앞 집회도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회사 이름이 에코 뭐라고요? 에코타운? 에코타운 주식회사. 에코타운이면은 환경 에코타운이라면 말 그대로 환경을 보존한다는 이름의 네임밸류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에코라는 게 환경 생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혼합 건설 폐기물 그다음에 건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파쇄해 가지고 그 순환골재 재생골재로 이제 판매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순환골재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글쎄, 거죠. 재활용의 개념인가요? 친환경 에코가 친환경이라는 뜻인데 물론 이제 이름하고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 에코타운이라는 그 회사 뒤에는 네. 종천면에서 15년 동안 이 건설 폐기물을 사업 계획을 신청했다가 실패하고 지난번에 그다음에 네. 비인으로 갔다가 비인에서 또 반대에 네. 부딪히니까 이번에는 시초면으로 넘어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에요 다? 예. 와 끈질기다. 네. 이번에는 바지로 내세운 저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바지로 내세운 게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아 대표이사가요? 네. 그러시구나. 이번에는 여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근데 왜 자꾸 서천 쪽에서 언저리에서 자꾸 그러세요? 옆에 보령도 있고요. 이거는 내 위기주의인가? 지역 위기주의인가? 아니 그래서 지금 보령이나 군산에서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지만 아니 장례식장을 그렇죠 화장장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네네네. 서천에도 이렇게 따지면 군산에도 있고 보령에도 있으니까 서천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는 정도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음. 뭐냐면 군산에서 화장장을 보게 되면 군산시가 서천 군민한테 군산 시민과 동등하게 그렇죠. 화장료를 받고 화장을 해주다 보니까 서천에서는 필요가 없지. 화장장이 필요가 없는 그죠. 거 아니에요. 뭐 군산 서천 뭐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군산에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봐봐요. 네. 서천에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해에 뭐 100억이 뭐 그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된다. 그러니까 서천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군산 시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군산 시시 그 가격도 싸고 그래서 뭐 그 외지에서도 군산 시시 많이 오는데 굳이 그쵸. 서천에
골프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없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굳이 골프 치는 사람들은 음. 굳이 서천에 골프장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서천에 응? 골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서천 사람들이 서천에서 골프 칠까요? 한 번 정도는 칠 수 있겠죠. 저도요. 응. 군산역 가까운 데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깜보요. 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 한 지역에 계속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국에 있는 골프장 골프장들 이렇게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 환경은 어떤가 저런가 이렇게 보면서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한 해에 100억이라는 이 서천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른 데로 유출된다고 하는데 한 번을 뺀 나머지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에이,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나머지 100번을 간다고 그러면 그죠.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으로 갈 거 아니냐. 네. 또 여기서 또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고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럴 잘못했습니다. 거잖아요. 네, 잘못했습니다. 이게 궁색한 논리로 이거 저 하는데 이거 역시도 그거가 비슷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십수년 동안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십수년 동안 사업 계획을 변경 안 하고 계속 이것만 아 이제 그 하네요. 조금씩 설계를 변경을 하고 네. 이제 그 법망을 좀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런 그 사업의 아이템이 십수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지 그 회사 분들한테 여쭙고 싶네요. 왜 그게 뭐 그분들이 뭐 그런 거 저기 저 재활용하는 데 대한 무슨 장비 같은 걸 좀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십수년 동안을 계속 두들기는 이유를. 어찌됐든 지금 서천군청 앞에가 이렇게 시끄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번에는 톱밥 공장 때문에 시끄럽고 지금은 폐기물 재활용. 그 전에는 네. 또 저기 뭐야 비인 주민들이 이제 그 건설 폐기물. 건설 폐기물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동물 화장장 네, 요거 맞죠. 있었고, 뭐 어쨌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서 행정하시는 분들께 목소리를 전해서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행정 처리하는데 참고를 좀 해줘라라는 부분으로 외침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귀들 다들 잘 열고 계실 거예요. 서천군청에서는. 왜냐하면 서천군청은 군민들을 위한 관청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귀를 잘 열고 들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야스키님 맞아요. 서천군청 앞은 조용할 날이 없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이야기들 많이 했으니까 또 봄노래라네 가을 노래 하나 듣고 또 출발해 볼까요? 조금 쉬어볼까요? 네. 자, 안치환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만일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치환의 내가 만일 같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뭐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하는데. 하여간 서천군청 앞이 바람 잘 날이 없다. 진짜 어디든 간에 그 지자체가 됐던 중앙부처가 됐던 앞에 가보시면 현수막 진짜 그 현수막 그 앞에 다는 것들은 다 불법 아니에요? 신고를 하고 다나? 집회를 하는 것들은 그냥 다뤄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딜 가나 이렇게 현수막들이 진짜 뭐 좋은 내용의 현수막들이 아니고 섬뜩한 내용의 현수막들도 너무 많고요. 이게 비단 제가 좀 서천군청을 비유하던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의 그 군청 앞을 아니라 시청 앞을 가거나 군청 앞을 가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법과 원칙과 뭐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먼저 이렇게 어우러야 되는 부분이 아까 고종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국민의 행복 추구권 있잖아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먼저예요. 나 지금 뭐 가장 비단
내가 내 앞에 집을 하나 지려고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더니 그 집의 높이가 내 집의 창문을 가려서 내가 햇빛을 받을 권리를 피해를 본다 하면 그 집 못 짓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작은 어떤 그 행복 추구권 자체도 권리 보장을 받는 나라에서 정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분진에 대한 것들, 환경 오염에 대한 같은 소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덤프 트럭들이 오가면서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교통사고와 노인들의 어떤 그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잔뜩 있는데도 자꾸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 그 사업할 테니까 허가 내주세요라고 두드리시는 분,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 자체가 저는 좀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뉴스채널 고정만 대표님하고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방송 시작한 지 55분이나 지났습니다. 자, 또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이번에는 판교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판교면, 네, 판교면 제가 현안이 사랑하죠. 판교면. 이 판교면 시간이 멈춘 마을이 이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뭐 다시 태어난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 15일 날부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현암리의 중대본부, 그다음에 오방학관, 촌딱지, 장미사진관, 이 판교국장 요 5개가 이제 작은 미술관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네. 15일부터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판교면에 이제 근대 건물로 얘기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오방학관 등 5개 건물에 이 한국 미술계는 개를 주도하는 그 작가들이 작품이 선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대본부에는 이 김인규 지역 작가인 그 서천고등학교 그 교사 출신인 미술 선생님. 김인규 선생의 회화 작품, 그 다음에 순지 서천이 고향인 순지 작가의 여성 작가죠. 젊은 여성 작가. 대형 자외선 회화 네. 설치 작품이 전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방학관에는 2022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 전시 작가인 김윤천 작가의 김윤철 작가입니다. 네. 설치 작품이 돼 있고 전시돼 있고, 공간 안쪽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촛불 TV 이것도 볼 수 있고요. 네. 촌딱집은 이연숙 작가의 장소 기억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 이런 게 설치돼 있고, 장미사진관은 40여 년 동안 흑백의 어떤 뭐 스트레이트 사진을 촬영한 세계적인 작가인 민병헌 작가의 작품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이분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프랑스 국립조형예술관 여기에 작품을 지금 소장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판교국장에는 송창회 작가의 참여형 미디어 아트 작품이 보실 수가 있고, 네네. 뭐 하트 캐릭터 나 본 적이 없지만 이 하트 캐릭터로 친숙한 팝 아티스트 강영민의 대표적인 작품 조는 하트도 하트 모양의 풍선 수천 개가 또 달려 있고 네.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시간 되시면 12월 15일까지니까요. 네. 2달 동안이네요. 예, 한번 판교 현암리에 가셔서 뭐 현암리에 가시면 뭐 소고기집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냉면집도 있고 네. 콩국수로 유명한 집도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리고 그 유명 작가의 어떤 전시 작품도 보시고 그러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정말 멋진 작품 전시들이 5군데의 그 예전에 어떻게 따지면 폐 건물이죠. 그렇죠. 너무 오래된 그 폐 건물이지만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켜왔던 건축물들이거든요. 여기 소개를 리모델링을 좀 해서 이렇게 작품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천 군민들은 뭐 물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다닐 수도 있지만 인근 또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런 이 작가들의 작품들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겸사겸사 오시면 돼요. 작품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맛있는 드시고. 것도 드시고 네. 장항 송림 산길도 들어보시고 이게 판교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서천군 전체의 작품 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이용하셔가지고 오시면은 시간이 멈춘 마을이 왜 시간이 멈춰지는 것 같은지를 한번 또 직접 눈으로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 거기 한식집도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한식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뭐 뭐예요? 어디예요? 나는 판교 잘 몰라요. 저 노인 양반 나이 드신 분들이 백반 파는 집인데요. 어디예요,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가시면 어떻게 궁금해지잖아, 막. 가시면 네. 그 우리 저 국장님이 애용하는 그 단골 식당이긴 한데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이름은 내가 지금 그 식당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서 네. 말씀 못 드리지만 판교에 그 옛날에 우시장이 있어가지고 한우가 또 그렇죠. 그- 한우 집도 괜찮고 말씀하신 대로 뭐 콩국수 집도 좋고 냉면집도 좋고 그 옆에 그 중앙식당이라고 해서 소머리 국밥집도 좋고 저쪽 옛날 판교 옆자리에 가면은 또 너더리 식당입니다. 너더리 너더리 식당. 너더리가 판교죠. 네. 널다리를 네. 시골 말로 너더리라고 하는데 널다리가 넓은 다리, 넓을 판자에 다리 교자에서 판교. 똑똑하십니다. 역시 판교에서 오래 사시니까. 지금 판교에서 사신 게 몇 년이죠? 지금 18년 됐습니다. 그러면 판교 주민인가 지금? 네, 18년. 그 어감이 좀 그러네요. 내년 되면은 참 어감이 괜찮을 때 올해까지는 18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유난히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더리 식당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너더리 식당. 밥이 맛있습니다. 반찬도 정갈하고. 거기가 그 저기 판교 우체국 그 가게 그 판교 시장 들어가는 쪽 그 코너에 있습니다. 네, 너더리 식당.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달려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진님께서 판교에 맛집이 없나요 하셨는데요. 여지껏 우리 고 대표님께서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고요. 주말에 구경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미님 판교에는 지금 판교 그 좋더라고. 한우 식당이 예. 한우촌인가요? 네, 거기가 판교 지금 한우마을. 나 거기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거기 그 웨이팅이 굉장히 길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예약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 예약 어플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연락이 옵니다. 판교 한우마을 이정섭 씨 한우촌. 축하드립니다. 이정섭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성함까지 알고 있구나. 대단하시네. 나 거기서 18년 살았다니까. 진짜 간첩 웨이팅 하는 줄 몰랐어요. 예, 그거 저기 시스템 있어요. 앱으로 해서. 그렇군요. 전화번호 넣고 하면 됩니다. 그 집이 일단 고기도 먹지만 점심 식사로 저기 육회 비빔밥, 육회 냉면, 갈비탕 다 맛있습니다. 반찬도 맛있고요. 거기가 이제 그 부자지간에서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들이 정말 운영을 잘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정섭 씨는 거덜이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 광고도 안 하는데 광고를 너무 많이. 광고 좀 하세요. 광고 뉴스서천에. 에이 진짜. 광고 하나 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저는 말 못합니다. 재현아 광고 좀 하자. 아빠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하면 되겠다. 큰일 났다. 나 그 집 식구 얘기 다 하고 있어. 이름까지 공개당하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이름까지 공개된 이상 광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유일한 식당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천사랑 상품권 30억이 넘으면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네. 서천사랑 상품권 상품권 가맹점에서 가맹점에서 해지가 되죠. 네. 여기 진님이 우리 극성 팬이신데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제대로인데 너더리 식당 가봐야겠습니다 해놓고 서천에서 서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유일한 식당이다. 야, 이런 정보를 다 알고 계시고 연매출 30억이 넘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엄청난 맛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님이 참 뉴스서천 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뉴스서천에 이게 소개가 다 됐는데 아, 그래요. 이 정보를 어디서 알았을까? 내가 얘기한 적도 있는 엄청난 맛집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또 호불호가 갈리죠. 엄청난 맛집. 나는 이 판교 한우마을 가가지고 식사를 해보고 나면 제일 맛있는 게 밥 먹고 나오면서 먹는 공짜 커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따, 지님이 드디어 정체를 밝혔어. 뉴스서천 독자에서 다 알아요. 그래. 아, 그렇군요. 지님 뉴스서천 아이, 독자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역시 뉴스서천 발빠른 야, 정보. 지님의 정체는 크크크 블루밍님이 그러니까 바로 저는 뉴스서천 독자에서 다 알아요. 야, 블루밍, 뉴스서천만 예. 보시면 서천의 정보는 모든 정보는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블루밍님도 진님에게 뒤지지 마시고 뉴스서천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해피님도 너무 좋다고 했는데 뉴스서천이 좋다는 거예요. 판교 한우마을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좁대. 아, 너무 좁아요. 거기가 좋아요를 한 건지 아니면 좁아요라고 한 건지. 그렇군요. 아니 혹시 저기 고 대표님 진님 뉴스서천 직원이에요? 아니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서천군의 모든 정보는 뉴스서천으로라고 이렇게 해서 와 아유 최대 직원이죠? 찬사입니다 이거. 참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 뉴스서천을 누군지 나중에 밝혀지면 올 연말까지는 제가 한번 수소문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대표님. 왜 찾아? 아니 찾아가지고 정체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뭔 정체를 가면을 있는 딱- 그대로 그래요? 그대로 봐주면 되는 거고. 진님, 고 대표님이 절대 살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사례는 내가 밥을 살게. 밥 산대요. 음, 알겠습니다. 그런 건 하지. 근데 왜 굳이 밝혀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아유, 해코지까지는 아니었어요. 나도 되게 궁금해서 그래. 이 양반이 저기 뉴스서천 직원인가 아닌가. 많이 알면 다친대.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알라. 자, 그러면 이제 판교로 이제 가실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교도 물론 가셔서 시간이 멈춘 마을에 가셔서 진짜 우리나라의 거장들의 음악 미술 작품들 구경하시고 맛있는 거 드신 다음에 그다음 이제 또 눈요기 하러 장항쯤으로 또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장항도 여기 기벌포 서천군 영화관. 미디어 센터 예. 한번 오시면은 좋을 것 오셔가지고 같습니다. 영화도 많이 보고 무료로 지금 영화도 상영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지금 무료 네. 상영 중인데요. 그래도 하루에 뭐 한 100분 정도는 오셔서 지금 영화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 방송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에 이제 뭐 대동소 뭐 어떤 동일한 주제인데요. 그 수라라고 그래서요. 우리 요 장항 여기 항해의 그 갯벌에 대한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료 영화 하고 있는 작은 영화 기획전에 대해서 관심들 좀 많이 가지시고 그냥 생각 없이 영화관 오시면 아무 때나 쑥 들어가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관람 좀 하러 오십시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드릴까요? 벌써 1시간이 훌떡 지났어요. 글쎄요 마지막 소식. 좋은 소식 없어요? 좋은 소식. 장항에서 이제 장항마을 음악 축제. 네. 이것이 이제 그 기획에서부터 모든 방송이 저 축제에 참여가 모든 그 장항 사람들로만 그 손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장항 주민들이 만들었죠. 장항 마을 음악 축제가 모두 다 온리 그 장항 사람들로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축제가 있었던 건데 이게 타 지역에서는 그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거든요. 출연진까지도 음악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도 출연진까지 모두 장항 주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9일 날인데 이제 그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 이제 개막식하고 전야제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장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이 축제 기간에 이 장항을 고향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홈커밍 데이다. 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
홈커밍데이에서 영세부터 해가지고 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103세 할머니까지 어르신까지 다 이번에 축제에 참여하시고 다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제 그 상영도 하고 그랬는데 영상으로 하든 뭘로 하든 참여한 건 참여하신 거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이번에 그 장항 마을 음악 축제, 음. 장항 마을 음악 축제, 그래서 줄여서 장항 마음 축제라고 불리는 행사를 1회를 이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장항 주민들의 손으로 기획하고 만들고 출연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또 만들어서 베풀고 한 그런 행사였거든요. 어찌됐든 맨 처음 1회를 하다 보니까 전문 행사 진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이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서툴고 좀 미진하고 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 따지면 애교입니다. 거기 그 기획하셨던 주민자치회 정영면 성함이 좀 그래요, 그죠? 그렇죠. 정영면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탄탄하게 내실을 기해서 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또 찾아뵙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들이 처음부터 끝을 장식했던 행사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장항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애정을 갖고 쳐다봤고요. 애정을 갖고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고급진 음식을 이렇게 베푸는 행사는 처음 봤어요. 식사도 그렇지만 간식까지 다 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냥 뭐 허투루 만든 음식이 아니고 정말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들을 먹인다는 심정으로 만든 음식같이 다 음식들이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음식이 뭐 그냥 시체마루 들기로는 뭐 1,000인분 정도로 준비하셨다는데 그것도 삽시간에 다 떨어지고 그 기획하셨던 집행부 추산으로는 약 2,000여 분이 참여를 했었다고 이제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받아서 5천만 원 받았군요.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 어찌됐건 그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행사가 기획되고 준비되고 참여하고 한 그런 그 축제는 근래에 좀 보기 드문 그렇죠. 이 서천 지역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 다른 축제 하면 일반적으로 어디 뭐 그 이름이 있든 없든 이 가수들 불러다 놓고 그쵸. 공연하고 맞아요. 다 하지만 이 장항에서 이번에 그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된 축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직접 그 기획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배웠던 것들을 주민들한테 소개하는 그래서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여서 의미가 더 남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폐교가 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교가 없어진다 보면 동창회를 하다 보면 모교에서 그 교정에서 하거나 이렇게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빵집으로 그 빵 회사가 들어선 정의여중고 여기에 그 동창생들이 그 졸업생들이 29회 졸업생이던데요. 정의여중 29회 동창생들이 그 주민자치회 부회장의 제안을 받아서 실제 그 창작공간 문화예술 창작공간 그 미국 창국 거기에서 동창회도 이렇게 했다라는 할 수 있게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출향인들도 함께 이번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말 그대로 홈커밍데이네요. 네, 그야말로 이렇게 폐교됐던 그래서 모교가 없는 이 학교의 동창생들은 졸업생들한테 동창회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주제가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주제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더불어서 음. 그 축제 전체의 시간을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에서 지원을 나가서 유튜브 방송으로 전체 시간을 다 생중계를 했어요.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을 못하신 장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제 나가셨던 출타하셨던 분들이 장항의 소식들, 장항의 행사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좋은 반향을 좀 일으켰고요. 뭐 여담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여 중에 그 동창회의 회원 중에 한 분이 그 행운권 추첨에서 1등상인 자전거에 당첨이 되셨대요. 우와,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분이 친구분들 전체를 다 몰고 기분이다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카페에 가셔가지고 전체 그 동창생들한테 또 맛있는 차를 또 대접했다는 그런 후일담도 있어서 아주 뭐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은 그런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던 주민자치회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장항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방송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그 행사하는 것들은 축제를 여는 것들은 지금의 장항의 선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좋죠. 뭐 직접 그 저 외부인들 부르지 않더라도 그죠. 본인들이 즐거우면 되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밖에서 불러서 돈 주고 가수 불러서 돈 주고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진짜 있어요? 노래 한두 아유, 곡 불러놓고 돈 몇백 네? 주고. 아이, 그 유명인도 아니고 그 유명 가수여야만 우리는 그 그 축제장도 찾아가고 하는 상황이면 본다면 이름 없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그죠. 있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시도였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참여율이라 이런 것도 나는 되게 고민한 게 아시다시피 저기 개막식 하는 날 엄청나게 비바람이 불었잖아요. 말씀하신 그 대조기까지 껴 있어가지고 그렇죠. 되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하늘이 도와서 토요일 날이죠. 19일 날은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아서 하루 종일 좋은 날씨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본인들이 직접 그 기획하고 준비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관에서 주도한 그런 행사였다 그러면 그죠. 아마 발이 날렸을 겁니다. 파리만 날려요. 막 네. 뒷말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참여율도 높아질 수밖에 네, 없는 네. 거고 될 때는 잘된 축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첫 해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음. 뭐 이제 이때 저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니까 이렇게 고쳐 나가면서 그렇죠. 제대로 탄탄한 이제 축제를 뭐 완성도 예. 면에서는 뭐 그 좀 미진한 부분 떨어질 보이죠? 수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고쳐 나가는 거죠. 뭐. 한두 번 저도 방송 이거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몇 년 그러다 되더니 보니까 이제 선수지 뭐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네. 장항읍 주민자치회가 주도가 된 이 첫 번째 축제 정말 그 잘 치러내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울러 싶네요. 이번 장항 저기 마을 음악 축제에 더불어서 우리 서천군 기벌포 생활문화센터 있죠. 지금 네네. 미디어센터 지하에 있는 네. 기벌포 생활문화센터에서 1년간 그 대관에서 자기들 동호회에서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그 장항 마을 음악 축제 무대에서 기벌포 생활문화센터 동호회들이 작품 발표를 또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무대 하나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장항 지역의 요소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동호회들이 다 본인들의 어떤 그 1년치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뽐낼 수 있는 기회도 좀 제공했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뉴스서천은 고정만 대표님하고 서천 곳곳의 소식을 뭐 진짜 정치, 경제, 사회, 연애까지 전부 다 넘나들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하루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금 둘이서 1시간 반을 했지만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1시부터 가 계셨는데 4시간이 넘었네요. 힘들죠? 아니 괜찮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대표님 빨리 보내드려서 좀 쉬시게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정말 깊어가는 가을입니다만 중요한 거는 일교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위생 제대로 못하시거나 개인 건강관리 잘 못하시면 감기 걸릴 수 있는 딱 좋은 시즌이고요. 지금 이제 그 독감하고 코로나19 백신들을 지금 여기저기서 맞추고 있으시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무료 접종 해당되시는 어르신분들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백신 접종 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꼭 권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편찮으시면 안 돼요. 가서 백신들 맞으시고 일교차가 큰 만큼 좀 옷을 좀 든든하게 입으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또 마지막 방송으로 또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방송이요? 네, 이번 달 마지막 방송. 10월 달에 마지막 네, 방송. 10월의 마지막 방송.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마지막 깜짝 방송이- 놀라시네요. 자, 오늘 끝곡은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기가 부르는 노래 들으면서 우리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안녕히 주에 계세요.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